나랑은 좀 먼 느낌이야. 꼭 가격을 떠나서 그냥 느낌상 멀어. 저건 나랑 아니야. 하지만 GV80은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 돛담배 가온파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비싸긴 비싸네. 어휴, 엄청 비싸네. 오늘은 GV80에 대한 경쟁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GV80 누구와 어떤 경쟁, 무엇과 어떤 경쟁을 하게 될 것인가. 사실상 가장 큰 경쟁 상대를 독일의 3사 대형 SUV라고 많은 언론에서 비교를 하셨는데요. 엔진 배기량과 차급을 고려하면은 BMW M5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와 비교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이 두 대의 차량은 대형 SUV의 최강자급 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나 브랜드 인지도로 보나 보나마나 그 차들을 사실 분들이 갑자기 돈 아낀다고 이 GV80을 갑자기 저축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차들을 아마 사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의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GV80의 시작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벌써 계약을 2만 대나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해도 연말에나 차를 인도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매장에 가서 이 GV80을 직접 한번 봤습니다. 겉모습 정말 매력적입니다. 만약 돈이 있다면 이 GV80을 저도 한번 사보고 싶네요. 여의도에서 우연히 이 GV80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참고로 GV80 구경하러 가시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붐빌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의도 IW? 현대자동차 매장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카페베네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좀 한가하고요.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천천히 GV80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갔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럼 2만 대의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GV80 어느 자동차와 경쟁을 해야 될까요? 현대 측에서는 BMW, 벤츠 GLE 이런 것들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해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하지만 보나마나 일반 소비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을 거라고,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작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SUV 중에서 1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인지로버? 아닙니다. 티구안? 아닙니다. 지프도 아닙니다. 익스플로어? 아닙니다. 바로 벤츠 GLC입니다. 무려 2년간 SUV에서 우리나라 수입 자동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익스플로어, 티구안, 렌지로버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역시 벤츠. 자동차는 벤츠야. 외제차 이꼬로 이제 벤츠예요. 하나의 이제 고유 명사가 된 것 같아요. 하나의 결론이 난 거야. 벤츠 사야 돼, 무조건. 외제차는. 벤츠가 또 다 석권했어요. 그 국내 자동차 작년도 2019년도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보니까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무려 1위, 3위, 4위, 7위, 9위를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만든 자동차가 차지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전문가들도 제가 들었는데 벤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차 하나는 잘 만드나 봅니다. 물론 BMW도 잘 만들었지만 워낙 그 자동차가 불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한 느낌이고요. 아우디는 예전엔 좀 반짝했는데 다른 차들은 고만고만하고, 볼보가 좀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주문자 수는 많은 것 같은데, 인기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V80 아마도 GLC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급은 다릅니다. 차급은 GLC가 한 단계 아래급이에요. 배기량도 그렇고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대충 비슷합니다. GV80 기본가가 6,580만원이고 옵션을 다 이것저것 다 때려 넣으면 아마 8,9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GLC 300 4매틱 차량이 7,17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고급 모델이 8,4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AMG 모델. 또 웃긴 게 이 GLC 차량이 새롭게 신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 차량 더뉴 GLC 차량이 2020년형이 비슷한 시기에 또 출시가 되어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네요.
가격을 살짝 보니까 신차가 기본이 7,220만원, 프리미엄 모델이 7,950만원, 또 쿠페 프리미엄 모델 가장 비싼 게 아마 8,300만원 정도라서 가격이 뭐 대충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GLC 하니까 이거 뭐 스포티지급 막 이렇게 좀 작은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크기를 보니까 물론 GV80보다 덩치는 작지만 대체적으로 산타페 정도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요. 아, 그래서 인기가 많나 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타페가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 정도 크기 가정용 SUV로 쓰기 아주 딱이죠. 그래서 아마 GLC가 벤츠다. 역시 벤츠인가 봐. 나도 벤츠 사야겠어. 자, 수치상으로 GV80은 팰리세이드 정도 크기입니다. 다만 실내는 팰리세이드처럼 넓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도 뒷자리 앞자리 운전석 다 타봤는데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차체도 같은 크기인데도 겉모습도 좀 작아 보이고요. 실제 실내도 좀 작더라고요. 후륜구동 특성상 뒷자리를 넓게 뽑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GLC, 우리의 GLC를 한번, 우리라고 하긴 좀 우리는 아니고 아무튼 크기상으로 전혀 꿀릴 것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 아쉬울 것이 없다. 크기상으로. GLC는 더구나 가솔린 모델입니다. 요즘은 또 가솔린이 대세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GLC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와 있고요. 또 디젤 모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능 AMG 모델도 따로 있어가지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직 GV80은 디젤만 나와 있습니다. 디젤은 이제 한물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매력적인 디젤, 직렬 6기통 디젤이라서 조금 위안은 되긴 합니다. 직렬 6기통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LC는 가솔린이라서 연비는 9km대고요. GV80이 연비는 더 좋습니다. 11.8km 최대 이렇게 나옵니다. 고급 럭셔리 SUV인데 연비 뭐 괜찮습니다. 또 GV80은 3.0L 6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GLC는 4기통 2L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기량도 다르고 차급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그래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차량 크기에 특별히 연연할 필요도 없어서 이게 뭔 소리야? 아무튼 승부는 아마도 디자인에서 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국내 AS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AS가 좀 더 용이하다. GV80이 뭐 그 정도로 선택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디자인, GV80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약간 GLC가 조금 평범한 벤츠구나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라면 GV80은 조금 더 요 근래 못 보던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선 좀 더 고급스럽다. 아무래도 이 벤틀리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대거 투입해서 그런지 뭔가 벤틀리, 조선의 벤틀리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 고급집 느낌이 계속 내 가슴속을 막 후벼파. 그럼 어떻겠어요? 그럼 막 손이 가겠죠? 근데 지갑을 열어. 지갑을 열면 뭐해? 돈이 없어. 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은행을 가서 막 사정을 해. 나는 사야겠다. 그럼 어떻게 은행에 빌려줘? 그럼 난 어떻게? 힘들어. 갚아야 되니까. 뭔 소리야? 아무튼 그 다음 경쟁 상대는요, 참고로 제 경쟁 상대는 남극의 펭귄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경쟁 상대를 꼽아봤습니다. 바로 수입 SUV의 또 다른 강자, 유명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 뉴 익스플로러가 되겠습니다. 이 차 또한 올해 1월 달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주 팽팽한 그런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GV80 보다도 덩치가 이 녀석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난 녀석이에요. 익스플로러, 말 그대로 익스플로러 막 돌아다녀. 인터넷을 막 떠돌아다니던 그런 녀석이라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 5m 49cm, 전폭 2m 4, 휠베이스 3m 25cm. 정말 가족을 위한 광활한 공간, 따로 숙소가 필요 없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어디라도 가서 우리는 숙박을 해결할 수 있다. 가족들의 희망, 아빠들의 로망, 이 포드의 올 뉴 익스플로러였습니다. 자, 엔진은 2.3 에코부스터 새로운 엔진이 추가되었고요. 포드에서 자랑하는 10단 자동 변속기, 자그마치 10단 옵션이고 뭐고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6,080만원 깔끔하게 요 가격이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GV80보다 가격적으로는 좀 저렴하지만 여기 아마 모든 옵션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GV80 기본도 뭐 웬만한 옵션이 다 담겨 있잖아요. 뭐 단점이라면은 차가 크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차 여건상 조금 고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빠들의 로망, 가족들의 편안함을 제공을 하겠죠. 한 가지 더 단점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연비가 좀 안 좋아서 8km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가솔린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쟁 상대입니다. 요거는 좀 약간 의외일 거예요.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 대형 SUV 살아남은 마지막 존재감,
모하비 유일한 3리터 대배기량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대형 SUV 모하비입니다. 물론 모하비가 어떻게 경제 형성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요. 모하비의 차값은 기본가 시작가가 4,790만원이고 풀옵션 선택 시 모하비는 약 5,901만원 정도 하거든요. 크게는 1,700만원 차이가 나고 작게는 67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것도 비교 대상은 GV80 기본형 6,580만원일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산 SUV 3.0 6기통 대배기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가려움을 긁어줄 만한 자동차, 그렇죠, GV80이 나왔습니다. 단지 문제라면 모하비보다 가격이 좀 상당히 더 비싸다. 하지만 모하비를 사실 분들 조금 더 보태서 GV80을 사실 것 같다는 예상을 그냥 한번 해봅니다. 뇌피셜. 그분들이 더 용기를 내고 더 과감하게 은행을 찾아가나요? 어찌됐든 GV80을 도전하지 않을까. 특히 기본형 정도면은 프로 모하비를 선택하실 분들은 700만원 정도만 더 내면은 GV80 럭셔리 SUV가 아니야. 이제는 럭셔리 SUV야. 럭셔리가 붙었어. 이건 달라. 문제가 다르다는 거지.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모하비는